경제를 생생하고 상생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생생 초대석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동차 운전면허 10개, 도로교통 관련 면허 합쳐서 19개, 선박 조종면허 3개, 중장비 면허 7개, 그리고 소방과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자격증 3개, 여기에 무선 기술 자격증 1개, 이걸 모두 합치면 52개거든요. 오늘 자격증의 달인 모셨는데요. 여러분들 이름만 들어도 아실 분입니다. 특히 YTN 라디오 애청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출발 새 아침 금요일 아침을 함께해 주고 계시는 연애 전문 기자 김대호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아침에 방송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또 나오신 거예요, 지금. 네. 전무후무한 출연자. 네, 굉장히 긴장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아침에는 그 연애 전문 기자였기 때문에 뭐 별로 이렇게 그 긴장되고 그러지 않았는데 오늘은 상당히 이 콘텐츠가 많은 분들에게 이제 경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취업과 관련된 연결되는 부분이어가지고 맞아요. 조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가 공부를 많이 했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애 전문 기자를 몇 년 하셨어요? 1991년 군대 제대하고 5일 만에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네. 30년째. 30년. 네. 그러면 30년 방송밥을 드셨는데 네. 이 자격증 달인으로는 지금 첫 데뷔신 거죠? 그렇죠. 거의 그 집에서도 이제 욕을 얻어먹고 그다음에 SNS 상에서도 도대체 아시는 분들은 도대체 왜 그러느냐. 왜 이렇게 면허를 따느냐. 네. 그리고 매번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왜 따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한데 이 생생경제를 통해서 제가 왜 따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미 52개를 따셨는데 많이 떨어지신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면허들이 자동차만 설명을 하게 되면 자동차 학원을 다니게 되더라도 13시간에서 15시간을 이 실습을 해야만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기자 생활을 하면서 또 프리랜서로서 어디 방송국에서 갑자기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등록을 하질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조건 그 시험장에 가서 응시를 해서 떨어지면서 배우기 때문에 시험을 보면서 배운다고요? 네, 그렇죠. 세상에, 나 또 그렇게 따시는 분 처음 봤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52개를 따오신 거예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10개 중에서, 이 운전면허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면허는 6번 떨어졌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레카라고 부르는 이제 군한차는 4번. 와. 네, 그 다음에 소형 견인도 3번 떨어졌고,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떨어진 게, 이른바 이제 오토바이 면허. 2종 소형인데요. 그건 무려, 8번, 떨어졌죠. 와. 그러고 나서 들려오는 그 안내 멘트, 낭낭한 목소리가 있거든요.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그 소리 들으시려고. 그 짜릿함이 정말 대단하죠.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이 방송을 준비한 이유는요. 네. 우리 김대호 기자가 갖고 있는 딴 면허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고 싶었고 또 우리 김대호 기자님이 연예 기자 생활을 30년 했으니 지금 연세가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네. 50대 넘으셨잖아요. 그렇죠? 인생 후반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자동차 관련 면허, 네. 처음에 자동차 면허는 저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면허는 당연히 있으셨고 그 이후에 또 못 따셨어요. 소형 견인?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머리를 썼어요. 네. 그러니까 자세한 거는 너무 자세하게 묻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그 자동차 면허를 다시 따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 계셨군요. 네. 네네. 그래서 자세하게는 묻지 마시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다시 취득을 하려면 적성 검사 받아야지, 교육 받아야 되지, 그 다음에 또 기능 코스 봐야 되지, 그리고 3일이 지나서 이제 주행을 봐야 되지.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근데 정보를 좀 얻다 보니까 하루 만에 그걸 다 딸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운전면허를? 네. 그게 소형 견인이었어요? 그게 소형 견인인데 소형 견인 면허지만 그 이하 차종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겨서 2종 보통은 그냥
따게 딸 되는 수 거죠. 있니? 근데 이종 보통을 따려면 무려 한 5일간이 걸리는 거고 소형 견인을 하루에 다 딸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소형 견인을 따기 시작을 했죠. 그랬는데 소형 견을 따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소형 견인이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이 중년 남성들의 노망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유행처럼 번져 있는 캠핑카 면허죠. 캠핑카도 면허를 따로 따야 되는군요. 네, 그렇죠. 일반은 이제 750kg의 트레일러를 이하를 끌고 다닐 수가 있는데 네. 750kg에서 이제 3톤까지는 굉장히 큰 차죠. 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형 견인이라는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합법적으로 이제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소형 견인 땄어요. 그다음에 또 못 땄어요. 그 옆에 차가 한 대 세워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일종 보통은 그 1톤 트럭으로 시험 보시잖아요. 네. 근데 레카차. 5톤 되는 이제 레카차가 그 1톤 트럭을 끌고서 각 코스를 도는 게 이제 그 군함 면허인데 네. 그 한번 해보니까 뭘 끌고 갈 수 있으니까 한 번도 안 타봤지만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탔죠. 그래서 떨어지면서 그걸 또 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카차 자격증을 따는데 그것도 타면서 연습할 수 네. 없으니까 시험을 아까 말씀하신 보면서. 방식대로 땄다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났더니 또 옆에 그 운전면허의 꽃이라고 해 있는 대형 면허가 있는 거예요. 버스와 트럭을 몰 수 있는. 그래서 큰 차를 몰아봤으니까 한번 해보자 했는데 이 대형 면허가 왜 꽂히냐면 이제 그 검지선하고 바퀴 사이가 20cm의 유격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큰 바퀴인데 네, 그렇죠. 20cm밖에 안 된다고요? 네, 그걸 정밀하게 조정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이 가까운 이 상암동에서 가까운 서부 면허 시험장이 대형 면허 시험장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전국에서. 이거 꿀팁이네요. 네. 네. 그 전국을 다 돌아다녔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서부 면허 시험장에서 여러 차례 떨어진 끝에 이 심사하시는 분으로부터 김 기자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도대체 왜 이러세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러세요? 그게 또 계속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중간중간 빈 면허들이 있어요. 10개 중에서. 그래서 이제 대형 견인이라 그래서 트랙터 면허죠. 컨테이너를 끌고 다닐 수 있는 면허. 네, 그거를 강남 면허 시험장, 인천 면허 시험장, 안산 면허 시험장 여러 군데를 방황하다가 결국은 대전까지 가서 작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네. 면허를 땄죠.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또 이제 이종 소형 오토바이 면허, 그다음에 원동기 면허. 원동기 면허는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모바일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 있잖아요. 킥보드, 전동 킥보드. 네. 그거 같은 경우에도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만이 합법적이거든요. 그냥 타는 거 아니었어요? 불법입니다. 지금 현재. 네, 그래서 인도를 다닐 수도 없고 지금 법에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원동기 다륜이라는 면허가 있어요. 잘 모르시죠? 원동기 다륜이 정말 생존을 위한 그쪽 일을 하시는 분에게는 정말 필요한 면허인데 제가 그 면허를 한 번에 땄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놀러 가게 되면 레저 도구로 이용하는 ATV. 요즘 또 많이 타죠. 근데 이제 도봉 면허 시험장에서 제가 약 25명의 55세 이상 70세 되신 분까지 아주머니들 이 한 25명과 함께 봤어요. 근데 이제 그 면허가 왜 필요하냐면 다른 원동기 면허만 있어도 그게 충분히 가능한데 아예 면허가 없으신 분들이 이른바 이제 정확한 상표를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만 유산균 배달 면허라 그러거든요. 그 유산균 배달하시는 분들이 이제 전동 카트를 타시잖아요. 근데 그 원동기 다륜 면허가 있어야만이 그 회사로부터 전동 카트를 받으시는 거야. 그렇군요. 근데 그거 떨어지시면서 할머니들 얼마나 울고 계시고 그다음에 참 안타깝고 그러는데 좀 안타깝죠. 그렇군요. 저도 요즘 많이 봤거든요. 사실은 예전에
아주머니들이 굉장히 힘들게 끌고 다니셨는데 네. 요즘 편하게 다니셔서 참 보는 사람도 좋았는데 그게 면허가 있어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한테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 면허 따는 게. 긴장을 하셔가지고. 그렇죠. 다른 그럴 뭐 수도 자동차 있겠네요. 자동차 시험을 봤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용이할 수 있지만 한 번도 그런 기계 장치에 대해서 그럼요. 경험하지 못하신 분에게는 굉장히 어려운데 좀 그런 거를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관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도 듭니다. 지금 1392님이 요즘 어려운 시기에 대형 면허가 있어서 대형차 탁송하고 있다고.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면허가 많은 사람들에게 생계가 되고 있잖아요. 네. 다니면서 시험 보러 뭐 전국을 다니면서 느낀 점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그 택시 자격 면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문자 주신 분 같은 경우에도 버스 이 대형 면허가 있으시지만 실제적으로 시내 버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용 면허를 버스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버스 운전 자격 면허라는 걸 따로 따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취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뭐 이 초보이신 분 같은 경우에 마을 버스에 이제 취직을 해서 경력을 쌓아서 1년, 2년 정도 경력을 쌓으셔서 시내 버스에 이제 진입을 하시고 그 이후에 또 단계를 밟아서 고속버스 가시고. 쉬운 일이 아니군요. 네, 이 자격증의 세계는 다 자격증만 있어서 취업이 되는 게 아니고요. 경력을 굉장히 많이 그래야죠. 안전과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택시 역시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깜짝 놀랄 정보이겠지만은 택시 자격 면허라는 게 있는 건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그럼요. 전국이 이제 16개 권역으로 불리거든요. 도와, 시와 광역시. 네. 이 16개 택시 자격 면허를 제가 다 소지하고 있죠. 그 택시 면허라는 게 경기 면허 따로 있고 뭐 대구 광주 면허, 그러면 제주 면허.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뭐 있는 거예요? 백령도부터 마라도부터 울릉도까지 뭐 다 할 수 있는. 참 대단하시네요. 근데 이 시험이 저는 사실 이제 연예인이라는 화려한 직업만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또 중산층으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의 그걸 갖다 직접 볼 수가 없었는데 이 택시 면허를 따고 다니면서 정말 그 생생한 정말 삶의 현장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면허를 따기 위해서 막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러면서도 항상 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택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뭐 혹시 하거나 개인 택시를 하려고 이렇게 온 거다라고 하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고 하는데 저처럼 이제 그 지역에 살지 않은 사람은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유가요? 그러니까 뭐 도로교통법이나 뭐 다르지 않잖아요. 같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심지어 중국어, 일어, 영어 회화까지도 있고요. 회화도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어려웠던 거는 각 지역별 지리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도나 이 도 같은 경우에는 국도하고 이제 고속도로 그 도로만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에서 북으로 가는 그 국도 같은 경우에는 홀수예요. 1번, 3번, 5번, 7번. 까지. 그 다음에 또, 서에서, 동으로 가는 그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짝수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어느 정도 외우고 뭐 그 명승지나 아니면은 또 관광지만 알면 되는데 울산, 인천, 광주, 대전 이런 곳은 정말 어려워요. 김정호 선생님 정도 돼야. 네, 그래서 그 기출문제 놓고 그 각종 지도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에 제가 재수를 했거든요. 그래요? 네, 떨어졌거든요. 네. 이유가 뭐냐면 너무 어려워요. 지리 문제가. 새천년 예식장에서 전남대까지 가는 가장 최단길을 적은 것은. 와, 진짜 회사하고 집 밖에 못 다니는 저는 절대 택시 운전 면허 못 따겠네요. 네. 어렵네요. 아까 그 탁송하신다는 분이 운송 자격증도 있고 택시 자격증도 있다고 보내주셨고 5374님이 전동 스쿠터 운전에도 면허증이 있어야 됩니까? 물어봤는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있어야 됩니다. 4746님은 저는 일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이 있어서 시내버스 운전하고 있어요.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 자동차의 10종 면허를 가지게 되면 장점이 있어요. 뭐가요?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못합니다.
왜요? 음주운전 하는 순간 다 없어져요. 하나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딴 건데 이게 정말 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 정말 강력한 동기부여네요. 그리고 각종 차를 운전했기 때문에 이 배려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버스를 해봤으니까는 우리 이제 승용차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왜 저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나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컨테이너 운전하시는 분이 저렇게 운전할까? 욕을 저도 많이 했는데 제가 일단 직접은 안 해봤고 면허만 따봐도 이 차는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나 이제 대형 트럭과 같은 경우에 2차선에서 이제 우회전이나 좌회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내륜차나 외륜차 때문에 그렇게밖에 운전을 할 수 없는데 승용차 타시는 분들은 저 차는 뭔데 왜 그렇죠. 중간에서 회전하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절대 그게 차선을 넘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하시면서 운전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보다 보면 또 이제 가장 안전 운전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 지금까지 이 자동차와 관련해서 29개를 땄기 때문에 일단 도로교통법은 29번 시험을 봤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법률적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딱지를 끊긴 적이 없으니까. 대단하시네요. 안 그래도 기자님이 오늘 제가 우리 애기들 이렇게 학교 가는 사진을 보냈더니 도로교통법상 이렇게 걸어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안전적으로 해서 이제 도로교통 안전 자격증도 땄거든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거는 따면 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차량을 여러 대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안전에 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버스나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코메터라고 그래가지고 운행 기록계 사고가 하도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또 교육 이런 문제를 하게 되는데 그 한 단계를 좀 더 따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바로 이제 교통안전 교육 자격증이 있어요. 와, 그건 누굴 교육시켜요? 그러니까 유치원생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이라든가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학에서 이제 교육학과 수료한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데도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학점은행에 등록을 해가지고 그거를 해서 이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잘하실 것 같아요, 기사님.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네, 자격증이 52개를 갖고 계신 우리 연애 전문 기자 김대우 기자와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지금 4958님은 저는 운전 환경 자동차 검사 기술사 준교사 면허 5개 있어요 하셨는데 자, 우리 기자님 자동차 관련된 거 말고 갖고 있는 거 위험물 관리 이런 자격증 소방청에서 주는 자격증도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자동차하고 연결이 있어서 거기까지 가게 된 건데요. 자동차를 일단 다 몰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못 모는 차가 있더라고요. 뭐예요? 유조차. 유조차를 몰기 위해서는 다른 면허를 따야만 돼요. 그러니까는 얼마 전에 이제 네바논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질산 암모늄이었는데 이 질산 암모늄 같은 위험물을 운송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이제 복잡한데요. 석유 관련 휘발유, 경유 이걸 갖다 운송하기 위해서는 위험물 운송 자증을 받아야 돼요, 이게. 네. 그래서 이걸 받았더니 제가 받았더니 갑자기 또 이제 다른 게 보이는데 그게 이제 위험물 안전 관리자예요. 네. 위험물 안전 관리자가 뭐냐면은 이제 건물주 면허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또 주유소 소장 자격 면허라고도 하는데 이 주유소 같은 위험물을 가지고 있는 곳, 지정 수량 이상 가지고 있는 곳에 관리를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주유소에 일반적으로 취업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고정급으로 한 220 이렇게 230 정도 한 달에 받으시거든요. 주유소에 취업하면요. 네. 그러니까 주유원으로 하는데 이제 이 위험물 안전 관리 자격이 있으면 주유원도 이게 있어야 돼요? 그 주유소에 한 명씩은 있어야 되거든요. 하니까 이게 한 20만 원 정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그렇군요. 네. 근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뭐가 계속 나와요. 네. 소방 안전 그거 되게 관리자요. 와, 그거 되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1급이거든요. 소방 안전 관리자. 3급에서 특급까지 있어요.
근데 이제 특급은 전국에 우리나라에 600군데밖에 없으니까 600명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 밑에가 바로 이제 되는데 이제 50층 이하 건물. 그다음에 120m 이하 아파트 높이. 그다음에 20만 평 이하 이 시설들을 관리할 수가 있죠. 그럼 YTN 건물도 관리가 되죠. 세상에 사장님 멀리서 찾지 마시고 여기 계셨네요. 자격증 소지자. 지금 저희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거든요. 이제 자격증은 지금 다 가져오셨어요. 좀 보여주세요. 저한테 보여주시면 카메라 네. 뭐 이게 와 자격증이고요. 거의 지금 자격증이 여권 같은 것들이 네.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문자로 1247님이 50대인데 제가 도전할 수 있는 자격증 뭐가 있을까요? 생계가 돼야 되는 자격증이에요. 이렇게 문자 왔거든요. 추천해 주실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는데요. 일단 이제 본인의 그 경력과 연관된 부분에서 찾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아니 기자님 경력이랑 지금 아무 상관없잖아요. 연애 전문 기자인데 지금. 그러니까 뭐 그렇죠. 예, 심리 상담사가 제일 이제 가까운 건데. 그러니까요. 예.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고. 어렸을 때부터 노망이 있었거든요. 제 이 면허증, 자동차 면허증은 생일 지나자마자 18세 지나고 3일 만에 땄으니까. 그럼 거기서 고등학교 시작돼서 3학년 여기까지 온 거군요. 뭐 그렇게 그랬었던 것이죠. 그러면 근데 아니 그래도 50대 이상 아마 이분은 이제 제2의 인생을 꿈꾸면서 생계도 될 수 있는 자격증을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 50대 이상 되면 너무 어려우면 힘들거든요. 그러시죠. 어떤 그래서 게 있을까요? 따신 것 중에? 이 큐넷이라 그래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격증을 가진 그 자격증에 관해서 모든 시험을 관리하는 곳이 있어요. 네. 이곳에 가게 되면 이제 한 달에 한 번 보는 시험, 그 다음에 뭐 석 달에 한 번 보는 시험,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 뭐 그게 다 굉장히 나와요? 산업기사, 기능사 다양한 형태들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면 조금 더 이제 그 소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혹시 구직자이신지 아니면 재직자이신지는 모르겠지만 HRD 넷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시면은 정부 보조를 받아서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이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곳과 그곳을 연동을 하시게 되면 이 자격증을 따는 데 있어서 조금 저렴한 금액, 그다음에 또 체계적인 교육, 그다음에 취업까지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존재해요. 직업훈련 포털 HRD 넷 있고요. 그리고 아까 큐넷은 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자격증 따러 갈 때 실기는 진짜 몸으로 부딪혀서 지금 맨땅에 헤딩하고 계시고 필기도 많이 다 보죠. 네. 필기 공부는 어떻게 하세요? 학원 다니세요? 우리 딸이 이제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요. 이 자격증을 따러 다니면서 굉장히 우리 가족이 아빠와 딸 관계가 사실 좋은 분도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네, 굉장히 좋아졌어요. 왜요? 같이 그다음에 공부하는군요. 또 이 딸이 시험 공포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학교에서 치는 시험 이외에는 안 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빠가 항상 시험에서 떨어지고 오니까 떨어지는데도 이렇게 해맑게 오니까. 네. 그리고 또 공부하고.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는 시험 공포증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저는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손쉽게 공부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60점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손쉽게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필기를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거기에 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이 다 적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전에 부딪히고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시더라도 굉장히 도움받을 수 있는 안전에 관한 정보가 있거든요. 네. 자격증 따서 일하신다고 해서 생명해나 아니면 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산업재해가 OECD 국가 중에서 심각하죠. 1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조금 짧은데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많이 하세요. 네, 건설 중장비 쪽으로 제가 이제 지금 7개 땄고, 지금까지 이 자격증으로 해서 7개로서 몰 수 있는 이 건설 기계가 한 21개가 돼요. 와. 기중기, 를 비롯해가지고 롤러를 비롯해가지고 굴착기, 지게차, 등등이 있는데. 아니,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다 사실 카테고리들이 비슷비슷한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지게차를 공부를 해서 따면 굴착기는 좀 쉬워요?
당연히 쉽죠. 그게 왜냐하면 같은 유압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자격증을 넓혀가는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산업인력공단이든 아니면 이제 정부에서 마련한 직업교육 체계가 모듈화가 돼 있거든요. 이 모듈을 저 모듈에 적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 문제나 아니면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유사해요. 하나만 잘해 놓으시면 그 분야로 해서는 뻗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소방과 관련돼서도 위험물, 소방관리, 그다음에 이제 위험물 기능사, 그다음에 또 경력을 쌓아야만 되는 산업기사라든가 아니면 기능장 요렇게까지 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조금 그리고 이제 주택관리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도 개발하실 필요성이 있고. 그러면 지금 딴 자격증들이 50대 이후에도 현장에서 할만해요? 이게 육적인 또 힘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이제 앞으로 직업이 AI 시대나 아니면 또 로봇가 많이 나오고 인공지능 나온다고 해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겠지만 절대 안 없어질 자리가 안전과 관련된 일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안전과 관련된 자리는 바로 이제 책임을 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책임을 기계가 질 리도 없고 AI가 질 리도 없기 때문에 저는 좀 이 안전과 관련된 직업에 대해서 조금 젊으신 분이든 아니면 나이가 있으신 분이든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적성에 맞는 부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월요일 날에는 농기계 기능사 농기계 운전 기능사 자격증을 따게 되는데요. 따로 가요? 네. 그게 이른바 이제 경운기 자격증인데 그것도 자격증 필요해요? 네, 그렇죠.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이항기, 관리기. 근데 물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증은 필요 없어요. 근데 싸게 귀농을 하거나 귀호를 하셨을 때 농기계 센터에서 하루에 3만 원, 5만 원이면 그 기계를 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이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 같은 경우 그때 닥쳐서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하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문자가 8784님은 저는 소방안전관리사 화물운송 자격증 토목제도 기능사 제1종 보통 운전면허 갖고 있어요. 올해 51인데 주간에 택배하고 있다고. 야간에는 주유소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와. 그래서 실장님이 되신 거예요. 그렇네요. 그 자격증이 있어서. 5374님은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자격증인데 새로운 정보 알았습니다. 60년 넘게 건성건성 살아온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1615님 기자님 좋은 아버지시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짧게 이 얘기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자격증으로 돈 번 적 있어요? 그게 이제 집사람한테 맨날 듣는 얘기인데 언제 돈 벌어오냐고 얘기를 듣는데 언젠가는 안전에 관해서 전문가가 좀 되고 싶고 해서 그때는 조금 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대호 기자와 함께 자격증의 세계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답 면허였습니다. 주말에 여러분 집콕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아니죠? 월요일 3시 10분에 다시 올게요.